오늘은 12시부터 경기가 있습니다. 한 경기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와 독일 경기부터 살펴볼게요. 폴란드는 어제 미국과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를 당했고요. 뉴스가 3번이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 소모가 어느 정도 있는 경기였는데 경기 시간을 좀 주목해 보시면은 오늘 이제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경기고요. 폴란드와 독일은 실력 대비, 세계 랭킹 대비 이번 대회 가장 잘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폴란드는 세계 랭킹 지금 8위에 위치해 있는데 이번 대회 지금 2위에 올라와 있고요. 독일은 세계 랭킹 9위인데 이번 대회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대회 경기력이 가장 좋은 두 팀 간의 대결이고요. 참고로 이제 거의 모든 팀들이 한 3경기씩을 남겨두고 있는데 8위까지 토너먼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사실 8강 진출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점, 그걸 좀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두 팀이 굉장히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쨌거나 폴란드는 지금 경기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가운데 약간의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고, 독일은 하루 휴식을 치르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독일에게 약간은 좀 유리한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두 팀 모두 이번 대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독일 프렌 쪽이 일단 가장 좋아 보이고 접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바 쪽도 언어바는 오바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참고로 두 팀은 작년에 2번 만났고요. 폴란드가 VNL에서 3대 2승 거뒀고 세계선수권 역시 폴란드가 3대 2승을 거뒀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크로아티아와 네덜란드 경기가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지금 순위를 보시면 11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위까지 토너먼트 진출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지금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기고 다른 팀들이 좀 못하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덜란드는 그래도 경기 일정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오늘 크로아티아를 만나고 일본이 조금 빡빡한 일정이긴 하지만 나머지가 또 캐나다. 그렇게 강팀과의 대결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3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워낙 또 서브가 좋은 팀이고 크로아티아의 약점, 최고 약점이라고 하면 역시 서브 리시브이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동기부여도 있고 3대0 승이 그래도 조금 배팅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배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불가리아 경기도 있는데요. 이 경기는 미국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1위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8강 토너먼트 개최국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8강 진출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테이션의 가능성 항상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걸 염두하셔서 배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과 캐나다 경기가 있는데요. 브라질이 어제 이탈리아를 만나서 1세트 이제 20대 12로 이기고 있다가 연속 9점을 내주면서 결국 1세트를 내줬고 결국은 좀 힘들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브라질이 연속 9실점을 하는 거는 이제 처음 본 것 같은데요. 9실점의 원인은 세터의 이제 토스 불안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마크리스 세터가 굉장히 실력이 떨어지는 세터도 아니고 어제 결국은 경기를 잡아냈기 때문에 크게 멘탈적으로 흔들릴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새로 합류한 가비가 역시 25득점 올려줬고 나머지 이제 공격 득점도 로사마리아 21득점 그리고 중앙에서도 캐롤과 타이사가 제 역할을 해줬던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스 불안만 좀 없다고 하면은 충분히 브라질이 다시 좀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브라질 3대0이 조금 유력하다고 봐서 역시 언더 쪽으로 배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근데 브라질도 어제 3대2 풀세트 접전을 치르고 24시간이 안 돼서 경기를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프랜스 사이드 쪽으로 배팅을 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감으로는 저는 브라질이 그래도 깔끔하게 한번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는 언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미니카와 한국 경기가 있는데요. 도미니카는 이번 대회 정말 최악의 서브 리시브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신장은 압도적으로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엔 높이를 앞세워서 도미니카가 경기를 진행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서브로 조금만 잘 흔들 수 있으면 충분히 저는 오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요. 도미니카가 워낙 이번 대회 서브 리시브가 불안했기 때문에 한국이 서브 범실만 하지 않고 좀 제대로 공략만 한다면 좀 오버가 훨씬 나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태국과 트리키의 경기가 있는데요.
튀르키예는 확실히 이제 에이스인 바르가스가 빠졌기 때문에 조금 경기력이 왔다 갔다가 좀 심한 측면이 있었고요. 어제도 이제 결국 일본에게 패배를 당했고, 결국에는 이제 에이스 한 명이 얼마나 이제 배구에서 중요한가 이거를 잘 보여줬던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는 계속해서 3주차 경기는 크게 신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태국은 네덜란드에게 3대0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그 경기는 제가 이제 시청을 했었는데 네덜란드가 좀 워낙 잘했던 경기였고 서브가 굉장히 날카롭게 잘 들어갔습니다. 태국이 뭐 서브 리시브가 그렇게 떨어지는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흔들렸던 경기였고 나머지 어떤 연결이나 뭐 수비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태국이 뭐 컨디션이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와 프렌을 섞어서 한번 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경기가 있기 때문에 잘 골라서 배팅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